그러면은 이 감격한 좌훈이 네 어준이도 날 지지한 예. 네 와 저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한동훈 지지선언 예. 자, 이거 어떻게 우리 저기 홍 대표는 보십니까? 젊은 사람들 말로 성덕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공한 덕후. 네, 성공한 덕후가 뭐냐면은 저는 성은을 입습니다.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아니, 성공한 덕후요. 성공한 예. 죄송합니다. 예, 성덕이라는 게 성공한 덕후예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은 네. 그 아주 극단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네.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했어. 아. 근데 내가 가수가 돼서 그 사람을 동료로 만났어. 네, 네. 그러면 이제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싸이를 좋아했던 어린 소녀가 아이돌 가수가 돼서 만났다. 네. 근데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내가 무슨 가수를 좋아했는데 네. 양준이를 좋아했는데 네. 만나서 악수도 하고 밥 정도 같이 먹으면은 네. 성덕이라고 인정을 받죠. 그 정도만 아. 돼도. 예. 아니 그래서 성덕하는 예. 게 전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네. 옛날에 그 JTBC 썰전 라이브에 따르면은 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박성태 기자가 한 얘기예요. 아, 박성태 네. 기자가 네. 그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들었더니 한동훈이가 출근길에 김어준 방송을 듣는다더라. 그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듣는다. 그 얘기는 뭡니까? 김어준의 팬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본인도 얘기했죠. 이동재 기자하고의 녹취에서 유시민은 이제 갔잖아. 요즘은 김어준이지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자기가 좋아했던 아이돌에 해당되는 그 김어준이 자기를 지지해줬으니 한동훈 입장에서 성공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감격해 있지 않을까. 좌우니까. 기분 좋죠. 네. 자, 한동. 막 이러고. 네. 네. 드디어 이제 어준이도 이제 와 이러면서 나도 어준이와 같은 레벨이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이 언제부터 그렇게 큰 꿈을 꿨을까? 근데 한동훈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대권을 꿈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홍 대표도 좀 들으셨죠? 아니, 청와대 있었던 건 아는데 네. 그 참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만은 네. 내가 청와대 그 파견 나가가지고 검사가 보통 검사는 네. 직급이 높게 파견을 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별 경력 없어도 그냥 직급이 높게 파견을 가는데 네. 그 청와대 그 저 민정실 같은 데 있으면서 네. 그 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은 안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 가서 이렇게 병 들어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정신적으로. 근데 그게 보통 병들어 오더라도 네. 이제 대부분은 이제 뭐 보좌관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네. 청와대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다시 보좌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네. 이제 룸펜이 되고 네. 살기가 힘들어지고 뭐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네. 거기서 받은 급이 보통 옛날 같으면은 예를 들어 4급 행정관 들어가면요. 네. 한 순장조까지 가면은 2급 선임행정관까지는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40대 중반에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일종의 제대를 하고 나오면요. 네.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진짜. 받아줄 데가 없어요. 그 급을 고집하다가는. 네. 그래서 좀 힘들어지는데 한동훈이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냥 원대 복귀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원대 복귀하는 건데 한번 거기 찍어보고 근데 뭐는 이해가 가냐면은 한동훈 특징이 사람들을 좀 무시합니다. 봤더니 별거 아니네. 오만 예, 불성하죠. 이런 생각을 해요. 청와대 내가 와봤더니 별거 아니네. 네. 수석 만만한데 네. 실장 별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 다음에 네. 실장 위에는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배신을요 처절하게 때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전 제가 과도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한동훈이 입만 열면 꼭 하는 소리가 과실이에요. 음. 비대위원장 될 때도 나는 네. 과실을 따먹지 않겠다 했고요. 이번에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네. 내가 당대표가 된다 한들 네. 과실을 수확하는 자리에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또 표현을 써요. 과실에 집착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뭐 총선 패배하고 그 총선 승리에도 과실을 안 먹겠다는 사람이 네. 총선 패배하고 과수원을 먹으려는 거에 대해서는 네. 열받지만은 이 과실을 저는 이렇게 봐요.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내가 했고
내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고 네. 근데 그 과실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소름 된 끼쳐요. 것도 예. 내가 수사 책임자고 아니 네. 그 실무자고 네. 내가 다 한 건데 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네.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원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우리 이원석이랑 나랑 둘이서 한 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한동훈이가 이원석보다는 이제 급이라든가 실력이 떨어진다는 게 검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네가 얘기를 하면은 이원석은 나중에 체크해 보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네. 반짝반짝하게 예. 그 자리에서 막 저 변호인들 주장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막 네. 그런다는 거예요. 네. 한동훈이는 그런 기억이 없대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순발력이 약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이제 굉장히 유치한 소아병적인 게 있다. 이게 이제 그 그쵸. 검사들의 얘기예요. 근데 저도 느끼는 게 그 토론을 하면서 계속 웃잖아요. 네. 그러면서 빙글빙글 웃고 막 이 어떻게 보면 비아냥대시지. 이게 이제 저도 정치하면서 느꼈는데 정치 초짜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속으로는 겁나고 막 이렇게 네. 걱정되거든요. 근데 이제 웃으면은 자기가 여유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초짜들이 근데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그거를 가르친대요. 토론 나가가지고 빙글빙글 웃어라. 근데 그 한동훈은요. 네. 웃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아니 토론할 때 보니까 웃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아주 야비하고 이상한 비열한. 웃음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원석이 얘기가 나와서 이제 나중에 제가 더 자세히 예. 말씀드리겠지만 이원석이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하고 이원석이 검찰총장 하면서 딴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쵸. 이 수사는 하나도 안 하고 뭐 그 셀럽들 있잖아요. 그럼요. 그 이름 있는 분들 모셔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러면서 그분들 막 엘리베이터까지 갈 때 90도를 절 팍 하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그때부터 한 거예요. 아니 이재명 조국이 네. 잡아놓으랬는데 그러니까요. 봉사활동 다니고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있으면 네. 그게 정상입니까? 서울의 봄이나 단체 네. 관람하고 전 그래서 한동훈이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알밤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게 그 굉장히 사람들에게 회자되죠. Alt 플러스 F4는 키보드에서 사라지게 하는 단축키입니다. 네, 그래서 F4들 사라지라고 올린 건데 이 오해들 하시네. 여긴 컴맹이 있는 듯.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꽃보다 남자 이러면서 F4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또 젊은 남자 친구들이 20대는 완전히 반 한동훈이더라고요. 그래서 FUCK4다 예.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폴리시보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 딱 소꿉놀이 하는 뭐 골목대장 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이가요. 네. 어깨동무를 요즘에 아주 마음 놓고 걔들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어깨동무 일단 팔이 위로 올라가면은 네. 얼굴 표정이 거만하게 바뀌어요. 진짜 신기해요. 어깨동무 못해서 저기 무슨 한이 맺혔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10년 위인 그 원희룡한테 손턱 올리고 네. 저는 그거 보고 저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 아니죠. 저는 예의 없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네, 그건 친근감이 아닙니다. 네, 우리 블루님께서도 네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정리를 좀 이제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자, 당 대표 원희룡. 예. 왜 원희룡입니까? 원희룡이 왜 원희룡이냐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네,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네.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을 하는 네.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원희룡밖에 없죠. 그렇죠. 예. 자기 몸을 당을 위해서 던져서 개항을 해 나간 사람 원희룡. 예.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자, 최고위원 김재원. 왜 김재원? 지금 1등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F4를 꺾을 수 있는 그거기 때문에. 그렇죠. 딜리트 시킬 수 예. 있는. 자, 인효아는요? 인요한 후보도 또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네. 확실한 건 인요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오랜 관계로 신뢰를 많이 쌓아 있어요. 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네. 예,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깊은 신뢰 관계를 갖고 있고 네. 그게 뭐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니라 수십 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믿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가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동안 이제 순혈주의라든지 네. 자국민 중심주의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4대를 걸쳐 가지고 대한민국에 공헌을 한 그 집안에 대해서도 네. 우리가 이제는 좀 그렇죠. 열어야죠. 예. 열어야 됩니다. 아니 4대를 한국에 살았으면은 누구보다 한국 사람인 건데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우리랑 생긴 게 다르다고 이방인 취급하고 그러는 세상은 이제는 아니죠. 한국말은 뭐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이 전라도 사투리는 예. 뭐 거의 이번에 좀 뽑았으면 쓰겠어. 이렇게인데 이뇨한 그 의원이 또 트럼프 쪽에도 굉장한 파이프라인이 있다. 파이프라인 있고요. 네. 근데 트럼프 쪽 파이프라인은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서요? 예, 마칸델라임이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마칸델라임은 트럼프의 그 변호인단 중에 하나고 또 법무부에 우리로 치면은 국실장 정도의 네. 자리를 정무직 자리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네. 시절에 잘 봤어요. 오. 잘 봐서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때 처음으로 외교부랑 법무부를 패싱하고 미국 법무부랑 우리나라 검찰청이랑 그 대검찰청이랑 MOU를 맺어요. 그때는 네. 다만 코로나 때라 가지고 직접 가지는 않았고 화상으로 이렇게 그 협약식을 맺는데 미국이 관리를 하잖아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로또가 맞은 거예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을 관리를 시작했는데 네. 검찰총장이 됐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미국의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성공 케이스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울 예. 프렌드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상규 후보를 안타까워하는데 뭐 원희룡 후보 찍으면은 나중에 뭐 최고위원 지명할 수도 있고 당직 줄 수도 있고 충분한 당직. 왜냐면 네. 원외기 때문에 그렇죠. 부총장 정도 하면은 커리어에 좋죠. 굉장히 도움이 돼요. 조직부총장 예. 하면 끝내주는 지금 거죠. 김종혁이 그거 딱 잡고서는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확실할 것 같아요. 뭐 보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청년 최고 김정식. 와이 김정식. 김정식 여기 지금 보수가 김정식밖에 없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 예. 보수가 김정식밖에 없어요. 네. 김정식은 어쨌든 아스팔트에서 아주 그냥 이골도 났고 네. 예, 이골이 날 정도로 아스팔트에서 열심히 그렇죠. 뛰었고 고소도 많이 당했고. 고소도 당하고 네. 그 생업도 그것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왜냐면은 아유. 상담 자격증이 있거든요. 음. 심리 상담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문재인한테 고소당한 다음에 수사관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상담을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사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를 어떻게 믿고 네. 상담을 받겠어요. 그래서 네. 폐업을 해버렸어요. 아유, 너무 안 됐네요. 네, 그리고 네. 나서 완전히 네. 김민전 의원은 이미 당선이 네. 됐다니까요. 자, 마리포사님께서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좋아할 수 있죠. 그렇죠. 김민전 의원이 또 이제 연설도 그런 대로 하고 예. 이러는데 김민전 의원은 당선된 당선됐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티오로. 안 찍으셔도 예. 김민전 의원은 오케이입니다. 예. 자, 그래서 4표. 여러분들이 책임당원은 4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원희룡, 최고위원 김재원, 인요한, 청년 최고 김정식. 딱 이렇게 가면은 예, 그렇게 가면 됩니다. 완벽하죠? 예.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여대카는 원희룡, 어대룡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대룡이 곧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이 원희룡이 그렇게 얘기했죠. 정권 교체를 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답하자.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래서 원희룡 여러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필라님, 랄라님 맞습니다. 최고위원 2분. 그러니까 김재원, 네, 인요한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움직여야 됩니다. 자, 어대룡이 보수도 나라도 구한다. 옳은 이야기죠. 아유, 아주 그냥 딱 그냥 정리를 네. 해주셨네요. 네. 저희 홍철기 대표를 이번에 제가 발견하고 또 가까운 친구로 알게 된 것도 참 제가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꼭 어대룡을 만들어서 만약에 어대룡을 만들지 못하고 저 한동훈이 같은 좌파가 이 보수정당 우리가 지켜온 거를 낼름 진짜 쌈 싸 먹으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나
총선에서 진 것보다도 더 힘듭니다. 아니, 대통령보다도 네. 나라가 무너져요, 진짜로. 그렇죠. 그다음에 좌파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 당이 좌파 정당이 되기 때문에 집단 우리나라에 탈당. 우리나라에 네, 있을 수 우파 있죠. 정당이 없어져 버리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탈당을 해서 네. 교섭단체 정도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만한 용기들이 없어요, 또 지금 국민의힘 저는 의원들이. 한동훈이 되면은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네. 그럴 리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네, 어대룡 만들어 주십시오. 자, 하프치는 다비드님께서 나 홍천기 씨 욕하고 한동훈 빠였는데 내가 졌어. 이제 한동훈 지지 안 하고 원희룡에게 표 행사하겠습니다. 홍철기 씨 당신이 이겼어. 와, 근데 다비드님도 감사합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다비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가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그게 거죠. 우리가 네. 이를 악물고 했던 네. 게 네. 언젠가는 또 알아주실 거라고 그럼요. 믿고 한 거잖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프치는 다비드님 굉장히 미남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역시 잘생긴 분들이 미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 미술사에 풍성한, 네, 풍성한 분들 이 하프치는 다비드가 머리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네, 고맙습니다. 워낙 뭐 예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겠죠. 그러니까 예. 우리 홍철기 씨도 사회학했죠 학부에서. 네, 네. 저도 사회학해서 네. 우리가 공부는 안 하고요 그냥 잡스러운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네 정말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 신화는 고전이죠. 네, 그 중에 다비드. 네, 네, 정확히 얼마나 얘기하면- 아름답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헤브류 신화고요. 그렇죠. 네, 아, 맞아요. 신화는 아니고 역사죠. 여기는. 역사죠. 네, 헤브류 다비드상. 네, 그 네. 피렌체에 가면은 아, 있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팍 하고 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홍철기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근데 욕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금 시청자들도요. 네. 거의 80-90%가 저 욕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예. 어쩔 수 없어요. 네. 아직도 저는 그동안에 이제 노빠한테 요거도 먹죠. 문빠한테 그쵸. 요거도 먹었죠. 또 박빠한테도 요거도 먹었죠. 요새는 또 그 명빠한테도 요거도 먹죠. 네. 그다음에 또 한빠한테도 요거도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 정말 단단하시겠어요. 단단하진 않아요. 제가 네. 보기보다 굉장히 나약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건 모르죠. 아니 뭐 예민하신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저도 지금 보니까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네. 저도 이렇게 좀 쉬운 길, 큰 길 가려고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오늘도 여론조사 딱 공표하니까요. 구독자가 한 300분이 싹 빠져요. 아, 그래요. 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저도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늘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늘 하루 이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쭉 쌓아가가지고 네. 뭐 김어준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쪽은 뭐 한동훈, 홍영림 네. 체제 하에서는 여론조사 공유도 안 했지 않습니까? 후보들한테.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선 때까지 어쨌든 그냥 꾸준히 데이터를 쌓아나간다는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한동훈 자기 이미지 조사하고 이거는 배임 그러니까요. 횡령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감옥 갈 수 있어요. 심지어요. 네. 지금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네. 새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네. 한동훈 이미지뿐만이 아니라요. 네.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도 했었대요. 총선 기간에. 미쳤네요. 예. 그게 뭐 하여튼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 네, 나중에 결국에는 팩트가 밝혀질 거예요. 언젠가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일주일 남았는데 예. 이 2, 3일 안에 어마어마한 게 또 나올 게 많습니다. 네. 자, 우리 유병훈님께서 나는 욕 안 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홍철기 대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반듯하고 예의 바르고 홍철기 대표한테 제가 정치하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보다 어떤 방송을 더 크고 넓고 이렇게 이 공정하게 하는 방송다운 네. 방송을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플랫폼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큰 결단 내렸습니다. 예. 네, 4명, 원희룡, 네, 김재원, 이뇨한, 김정식. 네, 이것만 해도 우리는 하나의 큰 발자국을 그렇죠. 찍었다고 볼 수 있죠. 네, 여데카 목루, 네, 필승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는 승리합니다. 맨날 그러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예. 계세요.